이제 임원의 근로자성이라고 해서 임원이냐 근로자를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그럼 어떤 개념이냐? 아까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가 핵심 키워드였잖아요. 임원은 업무 집행권이 있는 자인데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예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 위임을 받아서 스스로 업무 집행권이 있는 자가 임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저희가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형식은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 그 회사로부터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등기 여부와 노동법상의 임원 여부는 같은 이퀄 관계는 아니다. 물론 형식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이사라도 결국은 지휘감독 아래에 있더라. 등기만 해놨을 뿐이지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상법상에 등기된 이사는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본인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을 하고 경영상에 상당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어도 노동법상의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근로자 임원을 구분해 볼게요. 근로자 같은 경우 핵심 키워드는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종속적 관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방금 임원의 키워드는 업무 집행권이 있다, 자율적 업무 처리를 한다 라는 걸 핵심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게 또 구별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임원이라고 한다면 연차나 퇴직금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연차나 퇴직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중에서 연차는 적용 대상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업무 처리고 근태 관리를 받지 않는 게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연차는 그 자체가 근태 관리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원은 당사자 간 합의해서 연차를 주고 연차를 통제받는다? 사실은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 퇴직금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보수로 1년에 대해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3개월도 책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로자는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안 줄 수가 없지만 임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고 1개월치를 줄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세법상의 퇴직소득세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원 계약에 따라서 보수나 퇴직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원은 4대 보험 중에 고용산재는 가입되지 않고요. 건강하고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구체적인 임원인지 아닌지 구체적 징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로자성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징표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임원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이 징표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더니 임원성이 있더라, 종합적으로 봤더니 근로자성이더라, 그래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먼저 실질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실질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실질적인 측면에 첫 번째로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등의 제한을 받으면 근로자, 그렇지 않으면 임원. 물론 임원도 완전 자율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하지만 대체적으로 출퇴근에 대한 큰 제약이 없다. 일정한 수준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건,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결과값인 거지 그 자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는 아니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율적인 모습이 결과로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은 휴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휴가라는 건 근태관리의 대표적인 거라서 연차휴가는 임원한테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취업규칙이 있잖아요. 취업규칙은 근로자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임원한테는 적용이 되면 안 되고요. 임원은 별도로 임원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임원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원 규정이 없다고 문제되는 건 아닌데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결재권입니다. 위임전결권, 결재권에서 근로자도 직책에 따라서 위임전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일부에서 팀장이나 어떤 직책자 같은 경우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결재권자가 아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임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에서 최종 결재권자 또는 상위 결재권자가 최소인 거죠. 위의 결재권이 최소이고 위임 전결로서 본인의 전결로 끝내는 일도 상당 부분 있는 게 임원이다. 왜냐하면 업무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임원의 개념이었잖아요. 업무의 재량권을 갖고 있으면 결재권도 위임 전결도 최종 결재권을 상당 부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는 지시에 따라서 사용 종속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한다. 근데 임원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한다. 물론 이제 회사에 방침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야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적 업무 수행, 그리고 목표도 상당한 자율적인 목표 설정을 갖고 있는 게 임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영 의사결정에 근로자는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근데 임원은 뭐 이사회든 경영위원회 등에 참석을 해서 경영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임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형식적 측면입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물론 형식적 측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질적 측면이고요. 형식적 측면은 약간 보조적인 수단이다 라고 판단 징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냐 위임계약이냐. 임원도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연봉으로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근로자는 모두 적용받는데 임원은 고용산재는 적용받지 않고 건강국민만 적용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법상의 등기는 근로자는 해당이 없고요. 임원은 기본적으로 상법상 임원이면 등기가 되겠지만 비등기인 경우에도 상법상 임원만이 노동법상 임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기면 좀 더 명확하지만 비등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실질적인 측면, 방금 형식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이 이게 최근에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실질과 형식적인 측면 이외에 최근의 어떤 흐름에서는 직원과 보수나 복리후생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저희가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징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연봉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부장에서 이사로 갈 때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몇 개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럼 결국은 승진 체계이지 보수가 많이 차이 난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부장에서 임원으로 갈 때 보수가 한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일반적인 직급 체계 승진보다는 많이 벌어져 있더라 라고 하면 임원성이 좀 더 강하게 인정되는 징표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임원이 되면 회사에서 차를 주더라. 그리고 임원이 되면 방이 생긴다. 이런 복리후생의 차이도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대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의 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분율은 있는지 없는지, 직책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국은 임원이냐 근로자냐인데 항상 좀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많은 회사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사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개별 사안도 좀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애매한 논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정책을 정해야 됩니다.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그래서 그 정했다라면 임원이라면 임원에 맞게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모습을 싹 바꾸고 당연히 형식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아니다, 우리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맞게 형식도 갖추고 그에 맞게 사용 종속 관계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